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최근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가지 경제 공약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2,000, 우리 돈으로 약 27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팬데믹 시절 우리가 경험했던 재난지원금처럼 들리지만 그 재원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2,000 관세 배당금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선거철에 나오는 헛된 약속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오늘 그 속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은 이 공약의 실체와 미국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게 될 지혜와 통찰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일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관세에 반대하는 자들은 바보다. 우리는 지금 거의 없는 인플레이션과 기록적인 주식시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다. 401k, 즉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계좌는 사상 최고치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전역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기록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 이 메시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의 단호한 어조입니다. 아마도나 고려해보겠다가 아닙니다. 지급될 것이다라는 확정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국민에게 던지는 분명한 공약인 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스콧 베선트가 ABC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이 공약에 대해 트럼프와 직접 이야기해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2,000는 현금 지급이 아닐 수도 있으며 TV나 초과 근무수당 혹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잠깐만요. 이것은 이상합니다. 세금 감면 정책은 트럼프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해오던 것입니다. $2,000 현금 지급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와 그의 경제 참모진 사이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배당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나중에 슬그머니 바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를 통해 이 공약의 현실성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미 재무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관세 수입은 1,950억 달러입니다. 물론 이는 2024년에 770억 달러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950억 달러는 수조 달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연간 관세 수입은 약 4천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조 단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다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트럼프는 이 돈으로 국가부채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부채 액수는 37조 달러였죠. 하지만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8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경 3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액수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 연방정부가 2025 회계연도에만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벌어들인 돈보다 1조 8천억 달러를 더 썼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 계산에는 관세 수입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매년 1조 8천억 달러를 더 쓰고 있는데 관세로 추가로 걷는 돈은 고작 4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38조 달러가 넘는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 계산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의 기록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사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기업들은 15만 3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8월에만 1만 2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장들은 도대체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고용지표는 완전히 반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 바로 미국 대법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연 합법적인지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모두 대통령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해하여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법무차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이며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트럼프에게 이런 권한이 인정된다면 미래의 어떤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똑같은 논리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법무차관은 이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한다면 정부는 이미 징수한 관세 중 900억 달러 이상을 기업들에게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나눠주기는커녕 오히려 900억 달러를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트럼프는 과연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설령 그가 정말로 원한다고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과반수, 그리고 상원에서 6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단언컨대 상원에서 60표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어 모든 미국인에게 2,0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약 6%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돈을 더 풀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셋째,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정책의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이 배당금 구상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재원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만약 2026년에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진다면 데스프리트 타임즈 콜포 데스프리트 메저즈, 즉 절박한 시기에는 절박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현금 살포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2,000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훨씬 더 큰 위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 돈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 수입으로 $2,000를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트럼프는 이 약속을 지키고 싶을지 모르지만 숫자가 맞지 않고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재무장관 후보 베선트는 관세의 진짜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분명히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빚을 갚고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역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한다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곧 관세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정은 이 모든 논쟁의 향방을 결정할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지지한다면 트럼프가 이 공약을 의회에서 실제로 추진하려 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모든 지표들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치인의 약속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